안심주의 감정 수업 42번째 희망. 불확실해서 더 절절한 기다림. 나는 그녀를 사랑하노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해. 그러자 과거의 대장장이 소년이었던 내게 그녀가 배필로 예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이어졌다. 만약 내가 염려했던 대로 그녀가 이 운명에 대해 아직 열렬한 감사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녀는 과연 언제쯤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까? 예언은 신비한 매력을 가진다. 특히 멋진 미래를 약속받는다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장장인 소년이었던 핍도 그랬다. 에스텔러를 사랑하라. 미스 해비션의 예언과 같은 주문 때문인지 그의 가슴은 행복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원간생신, 사랑은 꿈도 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에스텔러와 연인이 되고 마침내 결혼도 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 아닌가. 그렇지만 핍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스 해비션이 원한다고 해서 에스텔러는 과연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그렇지만 미스 해비션의 예언은 불가능해 보이던 희망을 에스텔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볼품없는 핍의 가슴에 아주 깊게 새겨넣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가진 희망인가. 희망은 이렇게 예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핍이라는 불우한 소년의 희망과 좌절에 대한 기록. 이것이 바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다. 19세기 소설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손에 디킨스의 소설이 들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 속에서도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감정, 즉 희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19세기 영국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질 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소설의 원 제목도 큰 재산을 얻거나 물려받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뜻한다. 비천한 대장장이 소년의 인생 역전은 뭐니뭐니 해도 일확천금 아니겠는가. 핍은 에스텔러가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에스텔러는 아름답긴 하지만 역시 속물이었으니까. 결국 미스 해비션의 예언이 실현되려면 핍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을 받아야만 했다.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야말로 에스텔러와 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테니까. 결국 위대한 유산에 대한 희망은 사랑에 대한 희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희망은 돈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된다. 불행히도 이때 핍은 자신이 돈만 밝히는 속물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대한 위산이 좌절되면서 핍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잘못됐으면 돈으로 묶인 환상적인 속물 커플이 탄생할 뻔했던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희망을 품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 또한 얼마나 불안한 감정인지를 말이다. 에스텔러와 손을 잡고 선택하는 장면, 혹은 그녀와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핍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희망의 감정이 가진 짙은 어둠이 존재한다. 감정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대목을 놓칠 리가 없다. 희망은 우리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나 과거의 사물에 관념에서 생기는 불확실한 기쁨이다. 결과가 어느 정도 의심되는 기쁨, 그러니까 불확실한 기쁨이 바로 희망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확실이라는 단어의 강조점을 찍어야만 한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기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 아닌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희망이라는 감정 뒤에는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다. 자신의 희망대로 상황이 펼쳐진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현재 우리가 느끼는 불확실성은 그만큼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것이다. 희망이 주는 불확실성을 견디기에 너무나 나약하다면 우리는 희망이 넌지시 보여주는 기쁨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다. 희망이 약속하는 기쁨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몸을 떨 필요가 없을 테니까. 희망은 그것이 안겨주는 기쁨이라는 앞면과 불확실성이라는 뒷면을 가진 동전과도 같다. 그러니 사실 어느 하나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가 제거되면 나머지 다른 하나도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항상 그림자를 곁에 두고 있는 나무를 생각해보자.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림자도 그만큼 더 커지고 길어진다. 그림자의 검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동시에 그는 큰 나무의 웅장함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나무를 그대로 두고 그림자를 반으로, 나아가 반의 반으로 줄이려는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림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고 웅장한 나무를 자르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희망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싫어서 그것을 줄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 자체를 그만큼 잘라내야 한다. 잊지 말자. 나무가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희망에 따른 그 미래의 설렘이 있기에 불확실성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견디기 힘들도록 무섭다는 이유로 희망의 싹을 자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위대한 유산은 고아 소년 핍이 미몽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그린 슬픈 소설이다. 돈이 지고한 가치로 군림하는 사회에서 사랑받으려는 인간의 희망이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파국에 이르는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작품도였으리라. 그렇지만 작가가 더 중요하게 의도한 바는 자본주의에 오염된 인간의 가짜 희망을 통해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아닐까? 소설의 표면적인 줄거리만 보면 위대한 유산이 좌절되고 에스톨라가 돈만 많은 속물신사와 결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핍의 희망은 좌절된 것이고 미스 에비션의 예언은 헛소리였던 것이다. 어쩌면 핍으로서는 잘된 일 아닌가? 그 속물이 바로 자신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텔러를 포기하면서 핍이 버린 것은 돈을 욕망했던 자기 자신의 속물 근성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핍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돈으로 사랑을 얻을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다면 우리는 오직 돈만 희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희망은 여전히 사람 그 자체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작가는 21세기의 핍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슬픈 미소를 띠며 묻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돈이냐 사랑이냐라는 거친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아니 너무나 당당하고 멋진 일 아닌가. 과거 원시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면 위협을 무릅쓰고 동물들을 사냥하러 가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사냥감이나 돈은 사랑을 위한 수단이지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아니,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 돈을 가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일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 즉 핍이 받은 진정한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속물은 속물을 만나고 진지한 사람은 진지한 사람을 만나는 법이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삶의 진리가 아닌지.